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살이 쪄서인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관절 통증도 늘었습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중에도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과연 어메, 62.80이야. 어떡하면 좋아. 운동하고 온 뒤라 살이 좀 빠졌을 거란 기대감과는 달리 아이고 또 쪘습니다. 중구에 그 건강 지킴이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매주 몸무게를 체크하는데 자꾸 더 올라가네요. 걱정이에요. 7월 평균 몸무게와 비교해 봤을 때 몸무게가 1.3kg이나 늘어난 겁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내가 옛날에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막 색깔서부터 막 디자인도 독특한 거 다 나만 쳐다보고 그럴 정도로 막 그런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다 박스티. 진짜 좀 마음이 아프지. 근데 사실은 65세라도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좀 포기하기 싫은 것 같아 갑자기. 화려한 옷 입기를 좋아했다는 원혜랑 씨. 그녀의 옷장 속엔 예전에 멋지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말해주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입었을 때 되게 이쁜 옷인데 뒤에서 쳐다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입으면 소세지가 돼버렸네요. 아, 속상해. 딸내미가 그러잖아도 저번 생일이라고 사줬는데 이거 사서 보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44 사이즈였는데 지금은 66도 그냥 달랑달랑 위험해요. 깨딱하면 77로 갈 것 같아요. 혹시나 입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입어보고 싶은 마음에 쉽사리 버리지 못한 옷들. 이제 입 도저히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다 버리고 이제 현재는 다 이렇게 좀 헐렁한 옷만. 가디건 필수. 왜 그러냐면 배를 가려야 되니까 그런 옷을 주로 입고 있어요. 여자로서 좋아하는 옷을 입지 못하게 된 건 크나큰 상심일 텐데요. 아이고. 무엇보다 원혜랑 씨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진짜 이유는 손자 때문입니다. 일하는 딸을 대신해 17개월 손자를 돌보려면 누구보다 건강해야 하는데 아유. 몸 여기저기서 이상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게 바닥이어서 제가 입시 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일어설 때면 막 아이고 그 소리가 막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래고 근데 보다시피 맨날 이걸 앉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유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살을 빼기로 결심한 원혜랑 씨. 먹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메뉴는 삶은 달걀입니다. 아유 어떻게 좀 살 좀 빼보려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좀 덜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계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알 드시는데요? 하루에 보통 2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데 좀 땡기면 더 먹기도 하고 그래요. 하루 3번의 식사, 2번의 간식을 먹었다는 평소 식습관을 과감히 버린 선택인데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뭐 이 나이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지 살을 빼나 그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게 삭신이 조금 아프고 개운하지가 않고 음식을 먹고 나면 좀 이렇게 장에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게 있고 가끔가다 두통도 좀 오고 그런 게 조금 몸에 이렇게 건강한 느낌이 조금 안 들어서 몸에 어떤 염증 같은 게 피가 맑지 않고 염증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등산의 마라톤까지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건강을 자신했던 자신인데 살이 찌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남편이 당뇨 있어가지고 당을 체크하는데 저도 심심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 혈당이 높더라고요. 심각성을 느끼고 건강검진을 한 결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당뇨, 고위험군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이 다이어트라는 원혜랑 씨.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삼겹살? 한국 사람 특히 삼겹살 못 참죠. 삼겹살에다 마늘 얹어가지고 상추쌈 먹으면 최고잖아요. 점심을 삶은 달걀 2개로 끝내더니 저녁은 좀 과한 듯한데요. 많이 배가 고팠는지 먹는 속도도 좀 빠른 듯 보입니다. 7분 만에 식사가 끝이 납니다. 드신 거예요? 예. 너무 빨리 드신 거 아니에요? 7분밖에 안 됐네요. 진짜 그러네요. 맛있어서 막 먹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7분밖에 안 됐네. 아유, 또 살찌겠네, 살찌겠어. 이렇게 먹어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으려고 그러는데 배고프면 막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컨트롤이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살금살금 찌는데 살이 더 찔까 봐 걱정이에요. 당뇨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중성지방까지 심해지면 이건 수술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살을 빼야 할지 모르겠어요. 살이 찌고 일상의 불편함은 물론 당뇨 등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원혜랑 씨. 그녀는 건강하게 살을 빼고 리저 시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과도한 지방을 섭취하면 지방질 조직이 아닌 근육이나 간에도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이것은 사망률을 높이는데요. 특히 몸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서 당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은 지금 체중의 5에서 10% 정도를 더 빼야 합니다.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4%가 비만을 동반하고 있고 특히 복부 비만의 비율은 63.3%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당뇨병은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로 오래 지속될 경우 혈관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 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염증으로 출혈이 생길 수 있어 눈, 각종 장기, 발까지 다양한 당뇨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당뇨병은 600만 당뇨병 시대라고 할 만큼 그 추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당뇨병으로 이완될 수 있는 30세 이상 당뇨병 전 단계 인구가 무려 1,497만 명. 국내 성인 4명 중에 1명이 당뇨병 전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 전 단계 환자의 50%는 결국 당뇨병으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한 겁니다. 당뇨 전 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데요. 보통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 당화된 혈색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식후 2시간 이후 혈당 수치를 말하는 당부화 검사 140에서 199.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당뇨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라면 정상 혈당보다 사망률은 13%, 심장발병 위험은 15% 더 증가. 또한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협심증과 뇌졸중 위험도도 각각 16%와 14%씩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당뇨병일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병 탈출을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은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적당한 양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요. 탄수화물의 섭취량과 종류, 또 지방과 단백질의 균형 등을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규칙적인 식사, 간식, 설탕, 지방의 제한은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요.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